자, 안녕하세요. 주도주 주식과 코인을 분석하고 있는 F1입니다. 네. 은근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개월 전에 제가 이제 사이퍼 패턴이라는 눌림목 패턴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보나치라는 숫자들을 알고 있어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초 피보나치의 가장 핵심만을 좀 찝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별건 없는데 이게 흔히 차트에서는 보통 이제 뭐 주식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을 많이 보죠. 예, 보조 지표로 해서 이평선 뭐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20일선, 뭐 60일선, 뭐 120일선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데 11선을 잘 안 깨고 그리고 깬다라고 해도 바로 회복을 해주고 그러면은 11선을 지지하고 가는구나. 야, 그러면 이 녀석 진짜 정말 세네. 강하네. 이런 말을 우린 하잖아요. 이 종목을 보면서. 네. 근데 피보나치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예, 보통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는 되돌림을 어디까지 주고 이제 반등할 것인가 또 이걸 우리는 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찾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를 찾을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반등한 이후에는 어디가 또 저항이 될 것인가를 또 찾게 됩니다. 네, 그래야 어떤 진입가나 그 다음에 청산가, 목표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숫자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알아가실 숫자들 같은 경우에 딱 두 가지만 알아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제가 2편, 뭐 3편 이렇게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보는 숫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38.2 그리고 61.8%를 저는 가장 핵심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38점이 61.8이 뭐야? 무슨 온도계야? 뭐 이런 거 온도 재는 그거야? 사람 온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별게 없어요. 뭐 백분율 보면은 뭐 1%가 있고 뭐 한 50%도 있고 100%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라고 하면은 뭐 40%라고 하면은 뭐 100개 이제 안에서 40개라고 하면 40%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에서 38.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백분율로 봤을 때 38.2, 그 다음에 61.8. 만약에 50%는 진짜 말 그대로 50이죠. 50%. 네, 그걸 뜻하는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좀 이제 이 핵심 숫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런 데에서 이제 일부 주봉상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지를 받았어요. 어떤 이런 트렌드를 타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장대 음봉이 깨지면서 이런 트렌드를 깼어요. 깨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20년 3월 달. 네, 20년 3월 달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패닉 셀이 오던 때였죠. 네, 그때 당시에 이 저점과 이 고점, 네, 2022년 뭐 1월 달에 형성이 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백분율로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저점이니까 저점 그리고 고점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 있죠. 보이시죠? 이 피보나치. 네,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제 눌러가지고 한번 보게 되는 거죠. 38.2 정도 오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봐야겠다. 뭐 38.2%이 근처에 오면은 떨어지면은 뭐 이런 데서 양봉이 하나 나오면은 뭐 이런 데서 양봉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꼬리가 달린 뭐 캔들이 뜨면은 한번 매수를 받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게 되면은 시장이나 월 산업 그 다음에 뭐 주식 종목이라고 하죠. 종목들 그리고 뭐 코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이나 뭐 산업이나 회사나 뭐 이런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보통 이 38.2%를 잘 안 깨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거기에 깬다는 거는
뭔가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거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당일 대장주 그리고 당일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38.2%를 그날 당일에는 잘 안 깨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쇼마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1월 28일이에요. 네, 1월 28일. 설날 전이죠. 네, 설날 전인데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이 분홍색 선, 네, 분홍색 선이 무슨 선이냐? 그냥 이 저점, 예,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의 38.2 퍼센트 되돌림 비율이에요. 물론 38.2가 아니라 한 약 40%뭐 이 정도를 살짝 터치하고 올라갔죠. 근데 이 38.2를 잘 안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날 주도주들 한번 체크해서 이거 깔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깨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깼다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날 당일 대장주나 당일 주도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상경이 우호적일 때는 38.2%를 웬만해서는 잘 안 깨고 반등이 나오지만 거기에 깬다는 거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거나 어떤 악재가 있는 거고,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날 당일날 38.2%를 깼다라는 거는 뭔가 이 종목은 대장주가 아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야 뭐야 별거 없잖아요. 네, 맞아요, 별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38.2%를 깨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38.2%를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네, 지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 38.2만 체크를 하고 다른 숫자들은 표시를 안 할게요. 38.2만 중요한 게 한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다음에 61.8, 그다음에 뭐 88.6, 78.6 이런 숫자들도 중요한데 오늘 알아갈 숫자는 38.2예요. 네, 그래서 38.2에서 만약에 반등을 줬다. 그러면은 이 고점과 이 고점 반대로 얘기해서 피보나치를 또 쓰면 돼요. 네. 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 타점, 네, 반등이 나왔던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2, 그 다음에 뭐 61.8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여기 가면은 야 이런 매물대들도 있고, 네, 여기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지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올라가면은 저항이 되겠네. 이런 숫자들로도 활용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61.8, 자 61.8% 이런 데를 좀 찍하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데가 저항이잖아요. 예, 저항이니까 그래서 61.8, 38.2 이런 데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항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봤을 때.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38.2%를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안 주고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38.2%를 깨게 되면은 네, 50에서 50%에서 61.8 이 중심값 있죠. 네, 이 중심값에서 보통 반등이 나와요. 네, 통상적으로 반등을 여기서 줍니다. 네, 진짜 별게 없죠. 네, 이게 근데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피보나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사이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자리가 오지 않게 되면은 반등이나 어떤 후속 매수세가 없다란 뜻도 돼요. 또 이 숫자들을 얼마만큼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차트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돼요. 예. 여러분들 매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를 그래서 진입했을 때는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 목표가를 잡았으면 손절가는 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어떤 전고점, 전저점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또 어떤 또 이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표가, 손절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38.2, 61.8이다. 이거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숫자들이 78.6,
뭐 88.6, 23.6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78.6 같은 경우에는 88.6 이거를 38.2, 61.8을 알고 있어야 78.6, 88.6을 활용이 가능해요. 보통 78.6, 88.6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흔히 낙주 매매 있죠. 예, 낙주 매매, 그 다음에 뭐 패턴 매매, 예, 패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베스팅 F1에다가 네, 여기 눌림목 사이퍼 패턴에다가 이제 첫 번째 제가 활용하는 패턴을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패턴 매매 있죠? 네, 그런 거에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걸로 보시다가 이제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숫자인 38.2 61.8%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 맞다. 그리고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분석을 좀 했는데 최근에 여기 이날 제가 조금 매수를 받았어요. 이날 네 이날 매수를 받았는데 뭐 반등이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죠. 예,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닌데 여기가 뭐냐 네, 여기가 뭐냐 자 여기가 이 꼬리가 달린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저점, 예, 코로나 시국 그 코로나 3월 2일달, 3월 초, 예, 20년 3월 달이에요. 20년 3월 달과 그 다음에 21년 6월 달, 그러니까 최고점 있죠. 예, 뭐 3,324포인트대, 예,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고가와 이 저가와 이 고가의 되돌림 비율의 38.2, 2,604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뒤에 뭐한 1주, 2주, 3주, 4주 약 한 달가량 또 위에서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38.2 네, 이게 또 이제 잘 활용이 되는 게 또 코스피 차트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보통 여기 옛날 뭐 2011년도도 보시면은 38.2%에서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2000 그 언제였죠? 2018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도 이 38.2% 부근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반등이 또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깨졌죠. 예, 깨졌지만 이 중간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준다. 예, 이 반등이라는 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지만 이 반등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이 깨지면 이제 이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하죠. 예,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반등 포인트는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8.2 피보나치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